서고트, 반달, 동고트족, 세족, 게르만족이 있는데 이 세 게르만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왜 많은 게르만족이 있는데 왜 요 세 그 부족을 우리가 살펴보냐면요. 요 세 부족이 가장 직접적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부족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르만족은 서고트족이에요. 영어로 비지고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양 양식, 건축 양식 중에 고딕 양식이라고 들어봤죠? 고딕 양식. 고딩 양식이요? 고딕 양식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아니, 건축 양식 중에 고딕 양식. 그래서 성당 이런 데 지은 거 보면은 약간 이렇게 그 갈색 벽돌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 예, 그런 걸 고딕 양식이라 그러거든요. 네, 영어로 하면은 이거예요. 우리말로 하니까 고딕이고 Gothic이에요. Gothic. 네, 말이 뭐냐? 고트족 양식이다라는 뜻이에요. 고트족. 네, 그러니까 고트족이 사용했던, 그러니까 고트족이 이제 로마 제국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만의 왕국을 세워서 이제 그들의 어떤 문화를 읽어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설립된 양식이다. 그래서 고딕 양식이라고 말하고 그게 이제 서구 문화의 한 주요한 그런 문화 흐름으로 잡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민족이 누구냐라고 하면 고트족, 그렇죠? 그래서 고스입니다. 고스. 그 고트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고트족은 원래 어디에서 살던 민족이냐면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잠깐 보면은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보이시죠? 그쵸? 네, 오늘날 노르웨이, 스웨덴 있는 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이니까 여기 이제 인도 북부로부터 해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그다음에 흑해 거쳐서 러시아 남부, 독일 북부 이렇게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이동했던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이동해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게 이제 곧, 고트족이죠. 그쵸? 네, 고트족이었는데,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민족이 다시 발트해를 거쳐서 독일 쪽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오늘날의 헝가리, 루마니아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국경을, 그쵸? 그러니까 로마와 국경을 많이 맞대는 그런 민족이 고트족이 됐던 거예요. 네, 로마의 방어선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는 요게 아마 다브뉴강인가 도나우강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게 라인강이에요. 라인강. 아, 네, 그리고 요게 전에 말했던 엘베강이거든요. 아, 이건가 하여간 그런데 그래서 요 두 강이 자연 방병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방병으로 삼고 여기는 이제 막는 거죠. 그쵸? 요새를 설치해서 막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의 방벽이 완성이 되고, 여기는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게르만족이. 그쵸? 네, 수많은 부족이, 하나의 부족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족들이 이제 요 지역에 이제 이렇게 몰려 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건데, 그중에서 이제 고트족이라고 하는 민족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서 이제 이렇게 러시아 남부를 거쳐서 그쵸 오늘날의 뭐 우크라이나, 헝가리, 뭐 루마니아 이런 지역으로 해서 요 밑에까지 다브뉴강인가 도나우강 요 밑에 지역까지 내려와서 자리를 잡았던 민족이 이제 이 민족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가 선생님 기억으로 원래 국경선이 이랬었는데 네, 여기 다키아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트라이아누스가 아마 그래서 점령을 해서 국경선이 이렇게 아마 넓어진 상태였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이 고트족이 계속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여기 국경지대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동로마 제국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네, 둘이 이제 그 싸우기보다는 이제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르만족이나 여기 이제 훈족 같은 이런 민족들이 있는데 이런 민족들하고 싸울 때 오히려 협조한 민족이었대요. 아, 예. 협조한 민족이어서 약간 수월하게 요 방벽 안쪽에 자리 잡았던 민족이 원래 고트족이었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그 로마랑 싸우기보다는 로마랑 조금 동화되기를 오히려 택하려고 했었던 민족인데 고트족이었는데 네, 요 고트족이 이제 그 로마에 오히려 반기를 들게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졌다고 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에 이제 나와요. AD 200에서 395년경 동방의 기마 민족인 훈족이 러시아 지역으로 대거 몰려왔다고 합니다. 훈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그 왈가왈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흉노족의 이제 일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흉노랑은 또 다른 어떤 그뭐 민족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공통된 건 뭐냐면은 오늘날에 그 스텝 초원지대 있잖아요. 실크로드라고 얘기하는 그쵸? 실크로드 초원지대 있거든요. 이쪽에서 살던 이제 유목 기마 민족이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 흉노도 들어가고 나중에 뭐 몽골도 들어가고 뭐 이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민족이 이제 자꾸 동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 민족이. 네. 강한 기마 민족이 자꾸 동쪽으로 오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지도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네. 훈족이 동쪽으로 계속 말 타고 밀려오니까 이 게르만족이 여기에 이제 뭐 러시아 남부, 오늘날의 뭐 동부 유럽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훈족의 침략에 제일 먼저 노출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여기서 이제 노출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당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려서 서쪽으로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고트족 같은 경우는 둘이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차라리 양쪽에서 지금 샌드위치 되는 상황이니까 싸우기보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 편에 서서 같이 싸우고 보호를 받자 이래가지고 요 국경선 안쪽에 상당히 자리 잡았던 민족이 고트족이었대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됐던 거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훈족이 이렇게 밀려올 때쯤이죠. 밀려올 때쯤 이전에부터 그렇죠. 이미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훈족하고 그 충돌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훈족은 왜 이렇게 동방으로 밀려왔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견해를 이제 현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한나라 아시죠? 한나라. 아, 예. 네, 한나라가 한무제라고 하는 이제 전한의 최고 정성기를 이룩한 그 황제가 있거든요. 네. 네, 이 사람이 이제 국내를 안정시키고 이제 대외 원정을 떠나요. 네. 네, 대외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게 누구를 겨냥한 원정이었냐면 흉노족이에요. 아, 중국의 북쪽에 이제 흉노족을 이제 겨냥을 해서 원정을 떠나서 크게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흉노도 한나라한테 밀리니까 이제는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 살 곳을 찾아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유럽까지 가게 되고 이게 갑자기 동유럽에 있었던 게르만족은 또 그 여파로 밀리는 거죠. 그렇죠? 더 밀려서 로마 저기 그 변경을 뚫고 들어가고 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한 그 이론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그 한나라의 동방 원정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어떤 도미노 역할을 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 흉노하고 훈족하고 이렇게 그 연관관계를 잘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런 거보다도 이때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때 굉장히 그 해당 지역에서 살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자연재해, 기상 이변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따뜻한 곳,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때 그 유목 민족들, 어떤 좀 문명화되지 않았던 민족들이 대거 같이 이동하게 되는 아, 예. 예, 예, 그런 상황이 겹쳤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죠. 그쵸? 네, 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그 스텝 초원 지역에서 말 타고 살아가던 민족이 대규모로, 그쵸? 서쪽으로 밀려들었고, 그러니까 원래 그곳에서 살고 있던 게르만족은 그 사람들을 당해내지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로마로 밀려가는데, 로마는 국경선이 이렇게 이 자연 방벽으로 잘 갖춰져 있으니까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일부 게르만족은 몰택하는 거예요.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의 방어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저 동쪽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이렇게 압박하는 이 훈족으로부터 차라리 좀 보호를 받자.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런 그 게르만 부족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서고트족이라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서고트족이 원래 그 로마 제국의 방어선 안쪽에서 보호를 받기 원하면서 로마 제국하고 잘 지내려고 했었던 그런 민족인데, 예, 이게 이제 왜 틀어졌느냐?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은 이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랑 잘 지내라. 대신에 또 뭘 요구를 했겠어요? 이렇게 동쪽으로부터 밀려오는 야만족들, 이런 애들이 쳐들어올 땐 어떻게 해요? 우리 좀 같이 싸우자. 그쵸?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같이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벌어졌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불안한 거예요. 예.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받아주기는 했지만, 얘네가 또 언제 또 우리 그를 향해서 칼을 이렇게 돌려댈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이 오히려 그 고트족을 먼저 배신하는 일이 먼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아, 불안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잘 지내면서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같이 싸우고 뭐 이렇게 지냅시다라고 해서 처음엔 잘 지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로마 제국도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모르는 사람 집안에 들여놓고 우리 잘 지냅시다. 네, 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쵸? 네. 그, 그래서 이제 불안하다가 이제, 또 어떤 그 경위로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제 배신을 하게 됐는데 이들이 이제 막 저항하고 이제 그럴 때가 아니니까 오히려 얘네들을 로마가 그 급습을 해서 이제 그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아, 애초에 못 믿었던 거죠. 네. 못 믿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큰 피해를 입히고 그중에 몇몇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이제는 화해조차도 하기 어려운. 차라리 이렇게 급습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뭐 협정이나 협상을 통해서 뭐 포로도 돌려주고 이러면 또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노예를 그냥 아예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서고트족이 안 되겠다. 이제는 로마와 이제 그 한판 붙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결집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결집을 하고 그 창자로를 이제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서 겨누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게 됐냐면요. 이제 여기 이동 경로가 나오죠. 얘네들이 원래 여기에 이제 있었던 그런 부족, 그러니까 원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서고트가 요겁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동고트족과 같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다음 원래 여기 안에서 머물던 애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엔 어디로 가냐면은 발칸반도 지역을 이제 이렇게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테네하고 고린도 지역까지 그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동쪽으로 가자니 얘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네. 동쪽은 비교적 경제적 기반도 있고, 그다음에 콘스탄티누스가 새로운 로마에 대한 그 기반을, 콘스탄티노플을 기점으로 해서 동방 제국에 둔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네. 얘네가 이제 안쪽에 들어와서 이제 이 안쪽 내륙이니까 방비가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신나게 치고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또 동방으로 이렇게 나아가자니 이게 좀, 에, 꺼림칙한 겁니다. 그쵸?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눈을 서방으로 돌려요. 네. 그래서 쭉 가서 뭐예요? 이탈리아 반도 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가 요때 함락됩니다. 서고트족한테. 네. 로마가 건국되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로마가 이민족한테 함락된 적이 없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런데 요때 서고트족이 처음으로 410년에 로마를 함락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 싹 턴 약탈물을 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더 정착하기 좋은 데를 찾아가 보자. 이 얘기는 뭐예요? 로마가 얼마나 황폐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탈리아 서부 지역이. 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딱 해서 사실 로마를 이렇게 습격해서 함락하기도 어려웠겠지만, 함락한다. 그러면은 다른 데 중심지를 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겠죠. 없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때쯤 되면은 이때 되면은 서방 황제하고 동방 황제하고 각각 요렇게 나눠서 다스리던 때거든요. 네. 근데 서방 황제도 자기 그 중심 도시를 로마에다 안 둬요. 아, 예. 로마에다 안 두고 다른 도시에다 둡니다. 네. 그만큼 지금 서방 제국의 어떤 경제나 사회 환경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저쪽 스페인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프랑스 지역을 거쳐서 이 네. 스페인 지역에다가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아, 예. 그게 바로 서고트 왕국이 돼요. 아, 예. 그리고 요 같이 내려온 그 고트족 중에 동고트라고 하는 또 다른 일파가 있거든요. 네. 설명하겠지만 얘네들은 이제 서고트가 지나가고 난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에요. 네. 뒤에 따라오는 애들인데 그래도 얘네들은 그냥 이탈리아 반도 이만큼 우리가 차지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다른 데로 가자니 더 좋아 보이는 스페인 지역은 이미 누가 차지한 거예요? 서고트가 차지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따라서 가면은 또 둘이 저기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서쪽은 이렇게 서고트가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대충 여기서 눌러 앉자라고 해서 이탈리아 반도와 남부 프랑스 그리고 발칸 반도 지역에 해당하는 그 왕국을 하나 세워요. 그게 바로 동고트 왕국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게르만족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여기 라인 강변으로 넘어와서 프랑스를 관통해서 그다음에 서고트 지역의 스페인을 관통해서 여기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저기 정착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반달족이라고 해요. 네. 아, 근데 이 반달족의 특징은 뭐냐?
말 그대로 얘네들은 야만족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서고트족이나 동고트족은 그래도 이전에 이렇게 로마랑 조금 친근하게 지내고 좀 이렇게 교류가 많아서 그런지 좀 문명화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친근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네, 얘네들은 정착을 해가지고 로마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기네 관습과 그 융합을 시켜가지고 왕국을 세웠거든요. 네. 반달족은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가면서 닥치는 대로 다 파괴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아, 네. 그래서 얘네들도 왕국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문명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세워놨던 문명을 이렇게 뭐 흡수하고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동안에 잘 읽어놨던 그 문명들을 어떻게 한다? 그, 헐어먹고 파괴하고 예, 예, 이런 민족이 이제 반달족입니다. 네. 예, 그리고 요 세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세 부족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얘네들이 서로마 제국을 이렇게 휩쓸고 다녔던 그런 부족이 되는 겁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잘못을 저지르자 생각을 바꾸어 로마 제국을 공격을 했다. 네. 그때는 러시아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로마 제국과 싸웠고 결국 395년에 아테네와 코린토스, 그쵸?를 점령합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근데 서고트 쪽이 눈을 돌리죠. 동방으로 가는 거는 무리고 서방이 조금 만만해 보이니까 서방 쪽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로마 제국은 동서로 나뉘어 각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가 따로 있었고 근데 서로마 제국 황제는 근데 로마에 안 머물고 어디 머물러요? 저기 그 이탈리아 북동쪽에 있는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를 수도로 삼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서로마 제국 황제는 로마를 거의 방치해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 시민들은 큰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로마 주교에게 가서 도시를 통치하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있기는 한데 황제는 로마를 방어해줄 그런 의지나 생각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그 로마 주교는 로마를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있으니까 로마 시민들이 아이고 지금 저렇게 야만족들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교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로마 주교가 이제 이 야만족들하고 이제 협상하는, 외교적으로 협상하는 그런 일을 또 벌이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이때 로마 주교가 그 로마가 한 3번 정도 포위가 되거든요. 네. 한 번이 언제냐면 서고트족이에요, 서고트족. 아, 예. 네, 두 번째가 어디냐면 훈족이에요. 네. 세 번째가 어디냐면 반달족입니다. 예. 로마가 이렇게 3번 포위가 돼요. 그런데 이 로마 주교가 가서 협상을 해서 훈족은 그냥 돌아갑니다. 아예 그냥 공격도 안 하고 포위한 상태에서 얘기가 잘 돼서 그냥 돌아가 버려요. 아, 예. 네, 훈족이 1번이었던 것 같다. 훈족이 1번이었던 것 같고 처음에 그렇게 포위가 됐을 때 잘 얘기를 해서 자, 아예 뭐 공격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고트족이 이제 로마로 온 거예요. 이때는談判이 실패합니다. 네. 그래서 서고트족이 있는 대로 다 약탈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약탈한 뒤에 어디로 가요?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강력한 왕국을 세우기는 했는데 로마 문명에 빠르게 동화돼서 로마랑 이제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돼요. 그 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라틴어를 배웠으며 로마법과 게르만족의 법을 적절히 차용해서 다스리는 서고트 왕국을 세우게 돼요. 네. 자, 그렇게 로마가 함락된 충격에서
겨우 벗어날 무렵에 또 다른 게르만족이 로마로 진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반달족이라고 하는 족인데 이 민족의 특징이 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파괴하고 약탈하고 본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래요. 네. 그래서 현대 영어에 반달, 밴덜리즘이라고 하면 뭔지 알아요? 아니요. 문화 파괴주의를 의미해요. 와.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파괴한다. 이게 밴덜리즘이라고 네. 해요. 현지 문화 문물 이런 거 보면 일단 뭐예요? 일단 싹 정리해 이런 거. 예, 이런 거 반달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이나 공공기물을 파괴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네. 자, 그래서 이 반달족이 이제 로마를 또 포위하는 세 번째로 포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고트족이 포위한 게 두 번째고 요거는 단판이 실패합니다. 네. 네, 세 번째로 이제 반달족이 로마를 포위했는데 요때 그 로마 주교가 가서 또 협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예 공격도 안 하고 돌아가는 쪽으로 성공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인명을 살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막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네. 인명을 살상하지는 않는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적당히 너희들 얻어갈 것들 얻어서 평화적으로 잘 가라. 예,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됐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반달족이 한번 로마를 또 한번 이렇게 약탈해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약탈하고 보니까 여기에 또 정착하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예, 그 스페인 거쳐서 북아프리카에다 정착을 했다고 해요. 네. 반달족의 이동은 독일 남동 쪽에서 시작해 갈리아 남부, 스페인을 거쳐 그리고 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다 뭐 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탈, 파괴, 네. 예,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북아프리카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북아프리카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정착하고 나서도 여기 서고트족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로마 문명에 빠르게 동화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쵸? 네. 얘네들은 정착하고 나서도 이 약탈, 파괴 뭐 이런 거는 본성이 사라지지 않아서 북아프리카에 정착하기는 했지만 생계가 뭐가 되느냐? 해적질이 돼요. 해적질. 해적. 예. 그래서 북아프리카 해적의 이제 시초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약간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다시 한번 예, 습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예,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예, 이게 아마 세 번째 습격이었나 보다. 약간 좀 헷갈리는데, 예, 그래서 1번, 2번, 그래서 반달족이 예, 이렇게 가가지고 북아프리카에 정착하고 난 뒤에 배 타고 와서 습격하니까 로마 주교가 협상해가지고 사람은 죽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돌아가는 아마 이런 식의 예, 그 협상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요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하여간 예, 반달족도 그래서 한번 로마를 이렇게 헐고 가기는 간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북아프리카에 정착하는데 서고트족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서고트족 왕국은 로마랑 예, 그렇게 이제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반달족은 북아프리카에 정착해 하고 난 이후로도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해적, 약탈, 그렇죠? 네. 예, 문명을 세우고 동화하기보다는 어때요? 그냥 남들이 세워놓은 거 가서 부수고 가져오고 예, 이런 걸 계속 예, 지속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 그 왕국이 548년까지 이제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 예, 그 모습을 이제 보이게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동고트족이 있는데요. 여기 있었던 이 동고트족 있잖아요. 그쵸? 네. 이 동고트족이 이렇게 와서 이제 로마에 예, 정착을 하게 되는데, 예, 이 동고트족이 또 의외로 굉장히 그 통치를 잘했대요. 예, 그래서 그 뭐냐, 약간 그 서로마 제국의 그런 위용과 그런 모습을 오히려 이 동고트족이 예, 부활시켰대. 네. 되게 웃기죠. 그쵸? 네.
그래서 역사가들이 우스갯소리라고 해야 되나? 역사가들이 이렇게 불러요.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네, 요때가 뭐 팍스, 뭐 바바리아 뭐라고 하는데 정확히 명칭 기억 안 나는데 바바리어는 야만인이잖아요. 그쵸? 박사바리. 예, 그래서 야만족에 의한 평화 시대가 열렸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주된 역할을 하는 민족이 이 동고트족이었어요. 예. 이 동고트족이 이제 그 로마 그 중심 지역을 서로마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굉장히 그 현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동고트족의 왕국을 세우고 난 이후로는 현지 주민들이 외적의 그 침략이죠. 침략과 침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시대가 열렸다. 예.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쵸? 예. 네. 그런 왕국을 세우는 게 동고트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동고트족의 왕인 테오도리쿠스가 이탈리아로 이동했을 때는 오도아케르라는 게르만 용병 장군이 이미 서로마 제국 황제를 폐위해버린 상태였어요. 네. 그 테오도리쿠스가 그래서 이제 사실상 공석이 되어 있는 그쵸? 예, 이탈리아 전역과 시칠리아 전 지역 전체를 장악한 다음에 동고트 왕국을 수립하고요. 프랑스라고 불리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을 해서 튼튼한 방벽을 그 안보 장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덕분에 오랫동안 침략과 약탈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모처럼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랜 시간 동안, 그쵸? 아틸라 훈족 찾아와서 포위에 서고트 아예 털어갔어. 반달도 그쵸? 적절히 털어갔죠. 그쵸? 네. 이게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됐는데 동고트족이 와서 거기에 왕국을 세우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이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오히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안전과 평화는 누가 갖다 줬느냐? 동고트족이 세운 동고트 왕국을 통해서 잠깐 동안, 잠깐 동안, 찾아왔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이 동고트 왕국이 근데 어이없게 무너집니다. 아. 참으로 안타깝지만 어이없게 무너져서 네. 그 이탈리아 지역이 또 다시 이제 혼란에 빠지는데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이후에 상황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됐던 거죠. 자, 이러한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더 심해진 사람의 부패와 폭력은 싸움이 사람들의 죄로 멸망할 이 세상을 저버리고 산에 틀어박혀 기도나 묵상 같은 영적인 훈련에만 몰두하며 사는 수도원의 삶을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게 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서양 수도원 그 제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계기가 있었냐라고 하냐면은 로마 제국이 붕괴하면서 찾아온 대혼란한 사회상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세상에 그냥 소망을 두지 않고, 아예 난 모르겠다. 그쵸? 난 그냥 저기, 틀어박혀서 그냥 성경 읽고 기도만 하면서 살겠다. 이제 요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런 풍토가 요때 그 조성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중세가 굉장히 이제 부패하고 암흑 시대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진짜 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 이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네. 동양에서도 왜 그렇잖아요. 초야에 묻혀 사는 청백리들 하면은 참 네. 고결하고 그쵸? 참 네. 저렇게 사는 사람들 존경해 줘야 되고 약간 이러잖아요. 그쵸?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된다.
네, 그런 어떤 정서들이 요때 요런 배경으로 해서 수립이 되었다. 이제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지도는 인제 그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인제 그 왕국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서고트족이 그쵸? 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차지했죠. 그쵸? 네. 반달족 여기 인제 이 해적 깡패들 네. 여기 이렇게 자리 잡은 거예요. 네, 동고트족이 원래 이렇게 컸었는데 안타깝게도 인제 밀려나 가지고 이제 요런 상황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네. 왜 밀려났는지는 인제 다음에 인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밀려난 지역에서 인제 요 롬바르드족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게르만 일파가 빈 곳을 치고 들어가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요렇게 차지하게 돼요. 예, 아. 그 역사는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인제 그 군소 부족이었던 프랑크족이 갑자기 인제 대두를 해서 이만한 프랑크 왕국을 인제 세우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프랑스가. 예, 이게 그래서 오늘날의 프랑스라고 하는 명칭이 이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확장을 해서 거의 한 이만큼 가까이 이만큼 가까이 되는 왕국으로 발전해요. 아. 예, 그래서 인제 그런 역사들 이제 중세 초입이죠. 그런 이후의 역사들을 인제 우리가 또 함께 공부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거는 훈족한테 밀려난 게르만족이 뭐예요? 인제 로마 제국 그 국경 안으로 대거 그냥 막 몰려드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서로마 제국은 그걸 막아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냥 심지어 로마가 함락되는 그런 일까지도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때 인제 가장 두드러지게 로마를 위협했던 그 민족이 3개 민족인데 하나가 서고트, 하나가 반달, 하나가 동고트였다. 이런 거죠. 그쵸? 네. 서고트는 뭐예요? 로마 약탈한 다음에 어디에 정착한 민족이에요? 스페인에 가서 정착한 민족. 그쵸? 반달은 뭐예요? 눈에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북아프리카에 가서 정착한 민족. 그쵸? 네. 동고트는 뭐예요? 이탈리아 반도에 정착을 해서 오랜만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준 게르만족. 그쵸? 네. 네, 요렇게 정리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또 기억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